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능양군이 이끌고 김자점, 김류, 이귀 등이 뒤따르는 반정. 어떻게 되냐? 지금 이 반정 세력은 2번의 고비를 넘겼어요. 들통나서 2번. 근데 광해군이 지금 판단을 잘 못해가지고 야, 헛소문 그만 좀 얘기해! 술맛 떨어져!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바로 못 먹어도 고예요. 그래가지고 능양군이 반정 세력을 다 이끌고 지금의 홍제동, 서울 홍제동이요. 홍제동에 뭐가 있습니까? 물론 상명대학교가 있죠. 상명대학교 앞에 뭐가 있어요? 물론 먹자골목이 있죠. 그 옆에 보면 세검정이란 데가 있어요. 세검정. 말 그대로 흐르는 물에 검을 닦다. 세검정이란 정자거든요. 여기에 다 모여요. 세검정이란 이름 자체도 여기서 나왔다고 해요. 반정 세력들이 가자! 광해군 끌어내리러! 일단 먼저 칼부터 소독 좀 하자 해서 흐르는 물에 칼을 닦았다 해서 세검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 모여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총대장이 누구였냐면요, 김류라는 인물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가자! 해야 되는데 총대장이 안 와요. 김류대감 어디 갔냐? 김류대감! 김류! 저기 안 왔는데요? 야! 저 핸드폰 해봐. 조선에 핸드폰이 어디 있습니까? 왜 안 와? 뭐야 이거? 도망간 거야? 김류가요. 왜 안 왔을까요? 지금 김류, 이귀, 김자점은 무인, 군인 아니에요. 다 하늘천 따지 않은 문인, 공부하던 그런 문과 출신들이에요. 겁먹었어요. 겁먹었어. 진짜로. 김류가요. 왜? 벌써 광해군이 우리 자기들 그 반정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2번 들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너무 가슴이 벌렁벌렁 겁이 나가지고 D-Day에 자기 집에 숨어버렸다 이거죠. 왕이 눈치챘다 이거예요. 집에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어요. 이때 이괄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괄도 반정 세력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이괄은 장군이에요. 이괄은 군인 출신이에요. 이괄이 열받은 거예요. 뭐야 이거! 이래가지고 먹물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과는 내가 일을 못한다니까! 확 그냥 안 되겠다! 총사령관 되고 너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총사령관이 잠깐 바뀌어요. 김류 안 오니까 이괄이라는 장군이 나를 따르라, 내가 뒤집어엎겠다라고 출발합니다. 그제서야 그제서야 집에서 숨어가지고 벌벌 떨면서 눈치를 보고 있던 김류가 요때 살짝 합류를 합니다. 아이고 오늘이었어 D-Day가. 아유 나 몰랐지, 얘기 좀 하지. 아우 난 내일인 줄 알고 자고 있잖아. 됐고 그냥 입 다물고 따라오셔. 나 진짜 내일인 줄 알았다니까. 어쨌든 이제 활은 당겨졌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반정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창덕궁으로 돌진을 하는 반군이죠. 함성을 지르면서 창덕궁으로 돌진에 들어갑니다. 와! 광해 나와라! 와! 이게요, 자고 있던 밤이었거든요. 자고 있던 광해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슨 일이냐? 저 바깥에, 궁 밖에 저 소리는 뭐냐? 그리고 광해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자다 깨가지고 옆에 있는 내시한테 물어봤던 말이 이거였대요. 지금 새벽 4시냐가 아니라 뭐냐? 반란이냐? 이첨의 짓이냐?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첨, 그거 저기 패모를 주도했던 그 나름 광해군의 오른팔, 너무 파워가 커졌던 이첨, 상황 파악 못한 거예요. 광해군은요 지금 무슨 이첨이 거기서 왜 나와 지금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첨이 반란을 일으킨 거라고 착각을 한 다음에 대충 옷 챙겨 입고 담을 넘어서 도주를 합니다. 한나라의 왕이요.
담을 넘어서 도주해가지고 신하의 집에 숨어 있다가 딱 발각이 돼서 끌려와요. 자, 이 시각, 똑같은 시각, 안녕하십니까. 지금 반정 세력을 중개하고 있는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창덕궁 현장입니다. 반군은요, 일단 왕이 도망갔다는 거 보고 가서 도망간 왕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 서궁으로 가요. 덕수궁. 자, 여러분, 지금 서궁엔 누구 있습니까? 덕수궁 안엔 덕수궁 돌담길에 인목 왕후 있잖아요. 쫓겨난 가둬진 영창대군의 엄마,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인목 왕후요. 10살도 안 된 그 아들이 쪄죽임 당하는 거 보고 아버지가 사약 먹고 토하는 걸 보고 죽는 걸 봤던 그 광해군이라고 하면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그 여인 인목대비가 있는 서궁으로 능량군이 달려갑니다. 엄청난 그 사람들, 병사들이 몰려오는 소리를 듣고 인목대비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드디어 나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군사들이. 여봐라, 문을 걸어 잠궈라. 나는 이대로 못 죽는다. 했대요. 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능량군이네. 능량군? 넌 여기 뭐하러 왔냐? 서궁, 지금의 덕수궁으로 달려온 능량군이 인목왕후를 보고 무릎 꿇고 모든 걸 다 보고를 합니다. 대비마마, 신 능량군이 모든 거를 다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PPT 켜라. 뷰유유유유. 상황 파악을 다 한 다음에 인목왕후는 펑펑 울면서 이런 말 했다고 하죠. 내가 이날만을 기다리고 살았다. 내가 이날만을 기다리면서 10년을 견뎠다. 아버지, 아들아. 능량군. 네, 대비마마. 지금 당장 광해 부자 아들, 아비, 아들 두 부자의 목과 살점을 갖고 와라. 내가 그 살점을 씹어먹은 후에 너의 반정을 승인해 주겠다. 해요. 충분히 이해하죠. 너도 내 아들 죽였으니까 나도 네 아들 죽이겠다 이거죠. 나 너 하나만 죽일 수 없다. 너 광해군 네 아들 세자까지 죽이겠다 한 거예요. 광해 죽이고 세자 죽인 다음에 목을 잘라와라. 내가 저 광해와 광해의 아들 살점을 씹어먹은 후에야 능량군 너의 반정을 인정해 주겠다 해요. 여기에 능량군이 약간 당황합니다. 왜냐면 사실 자기가 지금 반정을 일으킨 이유가 인목왕후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난을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자기 한 풀기 위해서 난 일으킨 거잖아요. 자기 아버지랑 자기 동생이랑. 그래가지고 이런 말 합니다. 워. 데뷔마마 잠깐 calm down.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옛 역사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폭군 임금을 패한 후에 끌어내린 적은 있어도 죽여가지고 왕의 살점을 씹어먹은 케이스는 단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오바니까 이건 취소하시죠. 해요. 거기에 인목대비도 자기가 약간 선을 넘었다는 걸 알고 알았다. 그 대신에 이 2천만은 내가 직접 처리를 해야지 속이 시원하겠다.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이첨, 왜 이름을 이렇게 졌냐? 이 이첨, 이 어떤 인물입니까? 바로 폐모를 주도했던 인물이잖아요. 인목왕후를 왕의 엄마로 인정할 수가 없다. 끌어내린 다음에 죽이자. 죽이는 거 오버면 그냥 덕수궁에 그냥 가둬버리자. 이걸 주도한 사람이 광해군이 아니에요. 광해군은 이첨이 이걸 추진할 때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추진한 사람은 이첨입니다. 그러니까 인목왕후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첨 이걸 가만 놔둬야 돼요? 안 놔둬야 돼요? 원수죠. 그래가지고
이이천만큼은 나 인목이 내가 내 손으로 처리하겠다. 얘기를 해요. 능양군도 그것만큼은 뭐 오케이인 거죠. 그래가지고 능양군이 무릎 꿇고 약속을 합니다. 대비마마, 제가 왕으로 즉위하면은 그 문제, 이이천 문제는 제가 바로 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콜! 이때 인목왕후가 반정을 승인합니다. 참, 이 대비마마가 왜 이런 반정을 승인하고 말고 그 사람들이 뭔데? 인데요. 보통 여러분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역사 드라마 보면은요.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그럼 내가 왕 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먼저 뛰어가는 것이 그 대비마마가 있는 데가 가지고 저기 오케이 승인 좀 도장 좀 찍어주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왕보다 일단 왕의 엄마든지 왕의 할머니잖아요. 그렇죠? 대왕 대비 그러면 일단은 왕의 엄마 또는 왕의 할머니예요. 유교를 중시하는 조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왕도 파워풀하지만 그 위에 있는 엄마 할머니는 급이 달라요. 그래서 보통 그 왕실에서 최고 어른은 대비마마, 엄마 또는 할머니, 대왕 대비마마, 그러니까 최고 어른이에요. 그래서 모든 거의 최종 허가는 요 대비 또는 대왕 대비한테 받거든요. 그래서 구테타를 일으키는 경우엔 최종 승인을 이 대비 또는 대왕 대비한테 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이죠, 형식이요. 그 형식성으로. 자, 이래서 인목 대비가 최종적으로 구테타를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능양군이 새로운 왕으로 즉위를 하는 건데 바로 인조로 즉위를 합니다. 인조 인간 로봇 마징가 아젠. 쌍벽을 이뤄요, 여러분. 뭐 광해군 중간에 약간 샌드위치로 끼어 있는데 조선의 27명 왕 가운데서 가장 뭐라고 할까? 폭군은 아니지만 참 욕 나온다 진짜. 정말 멍청하고 바보 같고 제가 왜 왕이 됐냐? 욕 나오는 왕이 2명이에요. 바로 선조와 인조거든요. 임진왜란의 선조, 병자호란의 인조. 아이고 참. 그 인조가 즉위를 했습니다. 자, 인조가 이제 그 즉위를 한 다음에 광해군 어떻게 됐냐? 설명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광해군 어떻게 죽었는지도 말씀드려야죠. 인목 대비가 이제 발표를 합니다. 뭐 새 왕이 이제 즉위를 했기 때문에 축하를 일단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옥에 갇혀있던 사람들 다 석방을 시켜주고 일단 구테타의 명분을 이제 전 백성들한테 발표를 해야 돼요. 그렇죠. 대비마마가 인목 대비가 발표를 한 구테타 인조 반정의 명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주, 그러니까 끌려 내려간 왕 폐주 광해는 수많은 옥사를 치러서 수많은 무고한 정말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다. 그래서 왕이 될 자격이 없다. 그리고 쭉 얘기하는데 결정적으로 이 얘기를 해요. 인목 왕후가. 특히 광해를 끌어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인인, 정말 감사한 은인인 명나라를 배신한 왕이다 라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이게요, 굉장히 인목 왕후도 물론 10년 동안 덕수궁에 갇혀 있었던 것도 문제지만 그 이유이겠지만 정세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지금요. 당시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요게 나중에 큰 나비 효과가 돼서 뻥 터져버리는 것이 뭐냐? 그렇죠. 바로 병자호란이에요. 자, 일단 광해군과 그의 아이들 처리 문제 말씀드려야 되겠죠? 이이첨 폐모를 주도했던 이이첨 도망갑니다. 도망가야 되겠죠. 지금 잡히면 무조건 죽는 건데 도망가다가 조선이란 나라가 의외로 여러분 도망갈 데가 없어요.
산속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아주 쉽게 보시는데 굉장히 촘촘하게 치안과 그런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던 나라가 조선이었어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잘 발달돼가지고 뭐라고 할까, 다른 동네 놀러가도 모르잖아요. 제가 서울에서 왔는지 대구에서 왔는지. 근데 예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교통이 발달 안 됐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은 항상 그 동네 사람들이랑 어울려요. 그리고 누가 들어오면 딱 티가 나. 야, 쟤 우리 동네 사람 아니잖아. 이렇게 해요. 그럼 바로 일단 신고 들어가요. 그리고 요즘같이 뭐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휴게소가 있다? 시골에도 편의점이 있다? 아니죠.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산속에 밥 먹을 데가 있냐? 없죠. 그 마을로 내려가야 돼요. 안 굶어 죽으려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 조선은요 못 도망가요. 못 도망가. 도망갔더니 이첨 바로 잡힙니다. 끌려와요. 끌려와가지고 당연히 이제 능량군 인조 측에 의해서 고문은 당하겠죠. 살려달라고 싹싹 빕니다. 이게 비굴한 거예요, 솔직히. 아유, 자기가 해놓은 짓거리가 있는데 깨끗하게 그냥 자기 운명을 받아들일 것이지. 살려달라고 싹싹싹 빕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했냐면요. 야, 인목대비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다 나 이이첨 덕분이야. 내가 막아줬다고.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광해군이 인목대비 죽이려고 했어. 내가 얘기한 거야. 죽이는 건 오바고 그냥 가둬만 두자고. 인목대비가 살아있는 건 내 덕분이야. 이이첨 덕분이라고. 살려줘. 이게 통하나요? 통할 리가 없지요. 무슨 헛소리야! 죽여라! 해가지고 이이첨은 아들들과 함께 세트로 부자들이 다 잠수가 됩니다. 아들이 여기 왜 들어갔냐? 인목대비 입장에서는 10살도 안 된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철천지 한이겠습니까? 아버지만 안 죽여요. 아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폐모에 관련된 모든 인물들 싹 다 끌려와가지고 모두 다 목이 댕강 참수돼요. 자, 드디어 마지막 남았습니다. 누구? 광해군 남았죠. 폐주라고 하죠. 끌려 내려온 그 임금. 일단 광해군은요, 폐세자죠. 이제 세자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광해군과 폐세자는 교동, 짬뽕이 있는 교동이 아니라 그 교동은 강릉에 있는 교동이고요. 그 유배가는 교동은 강화도 옆에 있는 또 다른 섬이 있어요. 그 교동도라고. 교동에 위리 안치가 됩니다. 따로 같은 교동 섬이지만 아버지 광해군 따로, 아들 폐세자 따로. 왜냐? 근처에 있으면 또 작당해서 모여야 할 것 같아 해서. 세자가요. 폐세자가 이제 폐세자 비와 함께 초가집에 갇혀버리거든요. 그렇죠. 결혼했죠. 그 폐세자와 폐세자 비, 부부가 이런 말을 해요. 어차피 우리는, 여보, 부인, 어차피 우리는 죽게 돼 있어. 남의 손에 죽을 바에는 우리 스스로 운명을 우리가 결정합시다. 네, 그럽시다. 우리 어떻게 죽지? 밥을 한번 끊어볼까요? 그래가지고 일단 목을 맬 자신은 없었나 봐요. 그래서 2주 동안 밥을 안 먹습니다. 보통 2주 동안 밥을 안 먹으면은 글쎄요. 하여간 기록에 따르면 2주 동안 밥을 안 먹었는데 가만히 그냥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안 죽었대요. 이상한 거죠. 이상하다. 2주 동안 밥을 안 먹었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네. 그냥 우리 목을 한번 매볼까? 해서 목을 매요. 근데 둘 다 부부가 커플로 목을 맸는데 마침 그때 이 두 폐세자와 폐세자 비를 수발들던 여종이 그걸 문을 열어본 거예요. 어머,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또 살아나요. 이 폐세자와 폐세자 비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거의 보름 동안이나 곡기를 끊었는데도 죽지 않고 목을 매봤는데도 죽지 않은 거 보니까
이거는 우리 보고 뭔가 하라는 하늘의 뜻이 아니겠나? 탈출하자. 탈출을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탈출하냐? 일단은 위리안치기 때문에요. 이 높이 7m의 쌀이나무로 울타리가 쳐져 있는 상태고 밖에는 포졸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못 나가요. 어떻게 나가냐? 땅을 파요. 뭐로 파냐? 손으로? 어떻게 손으로 팝니까? 밥 먹어야 되니까 수저 있잖아요. 수저로 가위로 파기 시작해요. 무려 한 달을 팝니다. 한 달. 한 달을 판 다음에 바닷가 쪽으로 쭉 지하 터널을 만든 다음에 구멍을 뚫는 것까지 성공을 해요. 일단 폐쇄자가 혼자 이 구멍으로 탈출을 시도해요.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었냐면 아마 유배 올 때 몰래 챙겨왔던 거로 추정이 돼요. 은덩어리, 실버. 은덩어리랑 밥, 주먹밥, 그리고 평양 감사에게 보내는 편지 한 통. 이 손에 들려져 있었어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 이제 평양 감사가 이 광해군과 세자를 지지했던 것 같아요. 특히 세자를요. 그래서 자기를 지지하는 평양 감사와 컨택트를 해가지고 반정을 일으키자. 라고 하면서 지금 몰래 강화도 교동을 빠져나가가지고 은덩이는 가다가 이제 뇌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좀 평양까지 좀 가게 해달라고. 밥은 중간중간에 배고가 고프니까 좀 갉아먹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교동도를 빠져나가기도 직전에 우리가 오락실에서 두더지 잡기 하는 것처럼 머리가 땅바닥에서 구멍에서 뽁 올라오자마자 딱 들켜버렸네. 하필이면 포졸이 보초 서던 곳에 구멍을 뚫고 골로 뽁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폐쇄자는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